이제 아이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곳은 가정뿐이라면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킨더버스입니다. 얼마 전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뵐 일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서 교육은 끝났다. 이제 아이를 가르칠 수 있고 행동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제 수업에 방해가 되면 뭐 복도로 나가라든지 반성문을 쓰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도 개정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사건을 계기로 부모님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 예전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당신도 좀 더 가정교육에 신경을 써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느낄 정도면 정말 학교가 좀 문제가 심각하긴 한 것 같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더하면 더했지. 네. 요즘 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그로 인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제라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을 통해 교사와 부모, 학생이 한 방향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이가 받고 있는 교육을 너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특히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기 시기에는 바른 부모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맞아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쭉 부모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요. 강연식은 참여율이 저조하기는 합니다. 그나마 참여 수업이나 참관 수업, 이렇게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수업들은 부모님께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강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참여율을 보이죠. 그렇지만 그 두 가지 모두 부모 교육으로서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는,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저희도 1학기에 참여 수업을 했었는데요. 더더욱 부모 교육이 필요하구나. 예상된다. 너무 느꼈어요. 일단 코로나로 그동안 하지 못해서 더 그렇게 느꼈겠지만 참여 수업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실제로 행사를 해보니 단 하루인데 아이와 함께 하는 이 행사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아버님들도 많으셨어요. 아이는 괜찮은데 부모님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애들은 질서를 지키는 게 안 힘든데 어른들이 그렇죠. 힘든 거죠. 네. 저는 또 부모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3년 터울의 형제를 보내신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형도 다니고 동생도 다니고 이런 케이스였는데 둘 다 저희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강동구에서 강서까지 네, 자가용으로 아이를 데려다 주시고 퇴근 후에 또 데리고 가시길 6년을 하신 거예요. 상받을 만한데. 네. 첫째가 3년을 다니고 졸업하고 이제 동생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참여 수업 날이었는데 자유선택활동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교구 작업을 하는 시간이랑 같아요. 모두 조용한 가운데 아이와 교구 작업을 하고 옆에서 이제 지켜보시면서 뭐 참여하시기도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조용한 가운데 갑자기 자, 이래막대 하나가 있어요. 네, 하늘에서 이래막대가 날아와서 옆에 딱 앉았어요. 몇이 되었을까요? 하시면서 아이와 교구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전 속으로 너무 이거 어떡하지? 저러면 안 되는 건데 개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서 멈추시려나 어쩌시려나 하시면서 이렇게 주변을 살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부모님들 표정이 다 똑같았어요. 어떠셨냐면 정말 진짜 최고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놀아주지?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둘째라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본받아야겠다. 와. 근데 3년을 보내도 이렇게 몬테소리 그러시네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정말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제 매달 부모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어머님이 아이가 되고 이제 제가 이제 교구를 알려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내 참여율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때도 똑같아. 그래서 꼭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저는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장본인이다라는 경험을 하게 됐죠. 저희 모두 뭐 유아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교사로서 오래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었거든요. 첫째를 낳고 제왕절개를 했었기 때문에 2주간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퇴원을 해서 우리 세 가족이 집에 왔죠. 쪼르르 누워가지고 셋이서 자고 있는데 아이가 가운데서 자고, 근데 첫날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침대 매트리스가 너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유가 샜나, 애가 너무 더웠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나한테 기저귀를 그렇게 자주 갈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기저귀가 세다 얘도 젖고 우리 모두 다 젖고, 생각해보면 얘는 울지도 않고 계속 잔 거야.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무지하게 아이를 키우는 영세 엄마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모르고 한 실수는 학부모님들께 다 용서해 드립니다. 그래서 배우셔야겠죠. 네. 저는 또 제대로 된 부모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낀 건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의 강의나 부모 교육이나 또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또 축소해서 뭐 짤로 나온다거나 인스타로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문구들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딱 한 줄만 네. 딱 듣고 네. 딱 이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아니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훈육을 해야 합니다 라고 나오면, 훈육, 부모가 무섭고 화를 내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아이들을 지도하시기도 하고, 또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체벌이 필요하구나 라고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죠. 네. 영향력 있으신 오은영 박사님, 조선미 교수님도 자세히 끝까지 들어보면 무조건 아이의 마음만 읽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에 따라 해주는 교육, 훈육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셨고요. 조선미 교수님도 늘 강조하시는 것이 아이와의 평상시 애착이 형성이 돼야 잘못된 행동을 설명하고 꾸짖고 바꾸도록 아이에게 가르쳐 주더라도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혼내는 거야 라고 느끼지 않고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차이인데 네. 늘 말씀드리지만 육아, 교육, 양육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처음인 우리들은 정말 부모 교육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이죠. 특히나 영유아기를 키우니까요, 저희들은. 저는 솔직히 제도적으로 강제로라도 부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진정 도움되는 부모 교육을 올바르게 선택하시는 방법,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나에게 해가 되는 부모 교육, 영상, 유튜버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드시 구독을 취소하시도록. 너무 위험한 영상들이 많아요. 네, 다음 영상 안 볼 수 없겠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정말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 안녕.